안녕하십니까. 대협 시청자 그리고 동부건설 주주 여러분들. 저는 동부건설과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면서 알아야 되는 중요한 이슈와 주가에 영향을 미칠 만한 요소들 하나하나 알려드리는 멘토 이진욱입니다. 자, 동부건설이 이 바닥에서 스리슬쩍 양봉을 뽑아내면서 올라오는 듯한의 어떤 흐름들이 조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동부건설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설주들이 이제 조금 락바텀을 잡고 이제 하락을 끝내고 이제 상방으로 갈 수 있는 중요한 지표들이 몇 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금리가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은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다가오고 있다. 향후에 이 건설주 전반적으로 중요한 그리고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여전히 우리 동부건설 수주는 탄탄합니다. 하지만 해결되지 않는 이 과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차트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부건설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건설사 중에 하나고, 이 관공서의 수주를 바탕으로 해서 수주도 지금 탄탄하게 5년치의 매출 일감도 가지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죠. 자, 그런 회사가 주가는 끝없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끝없이 떨어지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라고 볼 수 있겠는데, 첫 번째는 이 금리에 대한 영향이죠. 아무래도 금리에 대한 영향은 동부건설뿐만 아니라 우리 건설주 대부분에게 영향을 받는 부분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금리가 결국에는 현재 가파르게 높게 올라갔기 때문에 이는 부동산 시장의 악화 그리고 이 건설 시장의 악화로 이어지게 되면서 주가가 2년 정도 3년가량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자, 동부건설뿐만 아니라 대표적인 현대건설도 비슷한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이 건설주들이 좀 상승의 모멘텀을 점점 키우고 있습니다. 특히 HD 현대산업개발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중 고점을 다시 한 번 더 갱신을 하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러면 이 동부건설 제가 금리를 하나 첫 번째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이 금리가 9월 달에 금리 인하가 될 것이다 라는 전망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0.5% 빅스텝 금리 인하 가능성 고론이라고 나와 있지만, 제가 봤을 때 이 빅스텝은 아직까지 잘 모르겠고요. 이 9월 달에 0.25% 정도의 금리 인하가 시작될 것이다 라는 전망이 좀 우세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9월 달 그 하반기쯤에 금리 인하가 되는지 여부가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하겠다, 이렇게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7월 FOMC 회의가 30일부터 31일까지 이틀 뒤에 열리게 됩니다. 7월 달에는 금리에 대한 동결 가능성이 가장 높고요.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9월 17일, 18일 날에 FOMC 회의가 다시 한 번 더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의 PC 물가 지수라던가 그 다음에 CPI 이런 물가 지표도 어떻게 되는지 점점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다. PC 가격 지수 같은 경우에는 점점 좀 내려가고 있죠. 2.7, 2.6, 6월 때 2.5까지 마지막 기록을 했고, 이번에도 좀 낮게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 결국 물가 지수가 잡힌다라는 것은 금리 인하 시사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금리 인하가 이제 지속이 되는 시점부터는 그동안 오르지 못했던 가장 큰 피해를 봤었던 이 건설 업종들이 올라갈 수 있다. 그러니까 수의 테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정책들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향후 우리 종목들의 방향성이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서 오늘 좀 소개시켜 드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이 금리가 한 차례 인하가 될 것 같으니까 건설주들의 전반적인 상승도 나오고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이런 리포트들 역시 이 금리 인하에 따른 수혜주를 건설주로 뽑게 되면서 건설주 전반적인 수급이 조금씩 심리가 개선이 되는 모양새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차트로 돌아가서 한 차례 이제 7월 중순쯤에 이 금리 인하가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소식 때문에 또 한 차례 상승했고, 이번에도 다시 한 번 더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의 상승이 그동안 하락했던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개미의 똥만큼도 안 되는 상승이긴 합니다만, 현재는 하락을 지속해 오던 이 저점을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던 부분을 현재는 3개월, 4개월 가량을 횡보를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주가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하락을 했다가 V자로 올라가면 가장 베스트이긴 하지만, 이 V자로 이렇게 올라갈 때는 무슨 재료가 있어야 돼요. 재료. 그리고 뭔가 이슈. 그리고 사람들의 관심도가 끌려야 되는데, 사실 건설주 같은 경우에는 관심도랑 이런 재료적인 측면이 거의 수주밖에 없거든요. 수주나 아니면 금리, 그리고 아니면 부동산,
부동산 시장이 하락에 따라서 건설주들의 뭐 완판 행위라던가 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높은데, 뭐 어쨌든 간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재료 이슈 관심을 다 못 받고 있었던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다시 한 번 더 이 심리가 회복되는 시점, 그렇기 때문에 V자 반등보다는 이런 식으로 하락을 했다가 횡보를 하고 그리고 점차 저점을 높여서 올라가는 그림들이 나타나는 게 일반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HD 현대산업개발도 올라가는 모양을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하락을 쭉 해오다가 지속적으로 하락을 쭉 해오다가 어떻게 된다? 횡보를 한다. 그리고 나서 저점을 들어 올리면서 주가가 올라간다.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동부건설도 무슨 재료나 호재가 뜨지 않는 이상의 뭐 어떤 전반적인 시장 수급과 심리 개선도에 의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모양새라면, 그리고 지금이 주가의 위치가 꽤나 바닥인 점을 고려한다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해서 횡보를 하고 다시 한 번 더 저점을 들어서 장기 이평선을 뚫어주는 시점부터 좀 수급이 들어와 주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어떤 그러한 시나리오를 우리가 좀 세워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시점이 언제다? 금리 인하가 본격적으로 내려가는 시점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얼마 전에도 이 수주 쓸어 담는데 비관적인 전망만 나오는 동부건설이라는 뉴스의 제목과 함께 이 동부건설의 하락의 주 원인에 대해서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동부건설이 가장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수주 잔고는 많지만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낮다라는 겁니다. 자, 이번 24년도 1분기의 실적을 보게 되면 4,100억 정도가 나왔고 영업이익은 마이너스가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도 지금까지는 마이너스가 나오지 않고 잘 지켜주는 흐름이었는데 이번에는 마이너스까지 나오게 되었고 영업이익률 자체가 사실상 굉장히 낮다. 1.59 남는 게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하락의 주되는 원인은 이 영업이익률 개선이 가장 시급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방금 HDC 현대산업개발 보셨죠? 그 종목이 현재 건설주의 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종목이 주가가 올라간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수주가 많아서 그렇지 않습니다. 뭐 물론 그런 영향도 있겠지만 이 영업이익률 개선, 이 HDC 현대산업개발이 다른 건설사들 중에서 영업이익률 개선율이 가장 높다. 그러니까 마진율이 가장 높기 때문에 주가도 가장 먼저 빠르게 치고 나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동부건설이 향후에 해야 되는 숙제와 과제는 이 영업이익률 개선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은 사실 이제 건설공사비 지수가 크게 올라가게 되면서 자재비부터 해서 노무비까지 전반적으로 상승이 일어나다 보니까 아무리 수주를 좋게 갖고 오더라도 영업이익률이 마진이 낮은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특히 우리 동부건설 같은 경우에는 이 수주 물량 자체가 이 민간공사 쪽보다는 이 관공서 쪽에 좀 치중이 그동안 또 높았기 때문에 뭐 어쨌든 간에 이 민간공사의 비중을 크게 올리면서 이 마진율을 좀 개선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나와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얘네들의 민간공사 수주 내역을 좀 조금 보게 되면 이런 재개발 정비 사업도 있죠. 이런 거 재개발 주상복합, 그리고 여기도 보게 되면 재개발 사업, 도시환경 정비 사업, 이런 게 사실은 이 수주 잔고에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안 좋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안 좋다라기보다는 굉장히 오랜 기간이 걸쳐야지만 매출에 잡힙니다. 얘네들 사업 같은 경우에는 못해도 10년짜리이기 때문에 자, 보게 되면 자, 2019년에 착공이 들어간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아직까지 매출이 전혀 잡힌 게 없어요. 여전히 이 잔고액이 그대로 있다라는 것은 현재 4년이 5년이 지난 시점에서도 착공이 제대로 못 들어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매출이 안 잡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매출이 반영되는 시점이 굉장히 딜레이 돼서 잡히기 때문에 이러한 정비 사업에 많은 수주 물량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사실적으로 수주는 뭐 5조, 9조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매출이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시기가 굉장히 늦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주가에 안 좋은 영향, 수급에 안 좋은 영향을 우리가 미칠 수 있는 요소 중에 하나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뭐 여러 가지 다방면에 대해서 동부건설 관련해서 얘기를 조금 해드렸습니다.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전 또 다음 시간에 더 나은 내용으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